계엄령으로 아주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정치 유튜버는 아니니까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랑 장관들 막 계속 줄줄이 탄핵을 하니까 행정부에서는 뭐 제대로 뭐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죠. 뭐 이 가운데서 뭐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진짠지는 아닌지는 봐야 뭐 알겠죠. 아직 뭐 내용 나온 게 없으니까. 707 특수부대가 막 국회로 진입하면서 막 뉴스 계속 보기도 했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증시를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증시에서 제일 악재가 불확실성이잖아요. 차라리 뭔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확실히만 된다면 증시는 금방 반등할 텐데 아직 뭐 이도저도 아니고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엄청나게 크게 빠졌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막 마이너스 2.78%포인트, 뭐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5% 이상 막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코스닥 차트에서 볼게요. 오늘 종가가 이렇게 보면은 음봉, 장대 음봉으로 종가가 최저가로 꼬리도 만들지 않고 크게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지난 8월 이때 미국발 경기 침체로 엄청나게 하락했던 이때 있잖아요. 이때 이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해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그냥 뚝뚝뚝 빠지는 거죠. 이게 경제 상황이 아니라 이때는 사실 경제 상황, 경제 문제였어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 상황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는 거라 더 아쉬운 거죠. 오늘 매매를 보면 개인들이 다 던졌어요. 개인들이. 코스피는 개인이 8,900억 원 던졌고 외국인은 순매수했어요. 1,049억 원 순매수. 기관 투자자들도 6,916억 원 순매수. 코스닥에서 보면 개인은 3,113억 원을 순매도 했고요. 외국인은 2,064억 원을 순매수. 기관도 1,000억 원 이상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냥 개인들이 다 이렇게 던졌는데 아주 국내 증시에 질려버린 것 같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개인들이 뭘로 던졌나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이버 증권에서 증시 자금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 예탁금 있고요. 그 다음 신용잔고. 이게 개인들이 신용 미수로 매수한 그 잔량들을 나타내는 건데 아직 12월 9일자 오늘 신용잔고가 네이버에는 안 떴어요. 그러니까 내일 보면 아마 이게 여기에서 이 차트에서 뚝 떨어져서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개인들이 신용 미수로 샀던 그런 종목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주말간에도 뭔가, 뭐 정치적인 결론이 안 나네. 그래서 오늘 그냥 막 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은 매수를 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너무 낙폭이 과대한데 그러면서, 그거 개인들이 던진 걸 다 그냥 저점에서 줍줍한 거고, 개인들이 신용 매수 물량을 중심으로 다 털어버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증시 바닥이 거의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등은 아직 몰라요. 사실 여기에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횡보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바닥을 예측하는 거 누가 주가 추측한다 예측한다 이런 거 사실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주식시장 시작할 때부터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야 증시가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일단락 되는 거,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식 투자할 거야.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미 크게 반등한 이유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예전에 이 코로나 폭락장,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 때 이때 막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반등을 했잖아요. 사실 이때도 코로나는 계속 위험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은 안 됐지만 너무 낙폭이 과대했다 그러고 돈을 푸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이 안 돼도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힘들다고 하니까 증시 안정 펀드 뭐 이런 것도 이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막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은 이걸 보면서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문제네.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내다 던지는 주식시장 이런 하락장에서 기관이랑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집했는지 살펴봤다가 적당한 시기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여기 네이버 증권에서 외국인 매매 그리고 여기서 기관 매매,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걸 보면서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외국인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런 데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제일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미 들고 있던 많이 손실난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텐데 사실 답은 없죠. 제가 뭐 팔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반등할 때까지 들고 있으세요 라고 했다가 이후로 몇 달간 계속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그날 그 증시 상황 분위기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뭐 이런 유튜브 이런 데서 뭐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하락장의 원인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불안 때문이니까 아무래도 정치 불안에 대한 뭔가 실마리가 나오게 된다면 조만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 지금 하고 있을 따름이죠. 이런 기대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경제 외적인 문제로 주식이 크게 떨어졌던 때 언제예요? 바로 2020년 이때 코로나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이때 코로나 폭락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바로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 돈 더 투입한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반등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이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러면 또 시장에 막 돈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도 살짝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PBR 나온 그런 자료예요. 여기 보면 PBR이 12월 6일자로 0.85배가 됐고요. 오늘도 크게 폭락을 했으니까 아마 0.8배 근처까지 더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저 이제 정치 상황이 어떤 방향이든 빨리 안정되기만을 기다리면서 0.8배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저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상황이 어떤 방향이든 빨리 안정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기승전 미국 주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예전 영상들 보시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미 또 많이 올라서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산을 미국 주식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가 안정될 때까지 마음 다잡으시고 좀 속쓰린 거 꾹 참고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